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으로 특히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 우리가 이것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FTX가 이제 1차 분배, 이제 피해자들 보상을 마쳤는데 5월 30일부터 2차 분배를 확정을 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7조 원을 아시다시피 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상환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지금 이제 잃어버렸는데 120% 그것보다 더 줄게 해놓고 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22년 11월 그때 그 가격은 제가 볼 때 이제 추억의 가격이 이미 됐죠. 그때 그 시세로 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락장에 코인을 본의 아니게 잃게 만들고 상승장에 다시 들어오라고 지금 물리게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추정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1차 피해 보상 이게요. 대략 우리 돈으로 하면 1.6조 원 정도 됐고요. 주로 한 7, 8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 이분들에게 먼저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이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118%, 120%를 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무슨 실질적인 회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회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참 가증스럽다 생각이 일단 듭니다. 2차 피해 보상 규모가 아까 보셨다시피 대략 6.7조 원, 대략 우리 돈 한 7조 원.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 보상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완전 소액 투자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형 채권자들. 그것도 이거 지금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대략 70% 정도만 준다고 합니다. 1차 보상 때는 2월에 1.6조 원을 나눠줬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한 억 단위 이상 투자자들에게 6.7조 원, 한 70%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쨌든 1차보다는 더 큰 돈을 현금으로 나눠줍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1일에서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또 여기에서 세력이라면 시장을 붕 한번 띄워놓고 다시 한번 올라타는 역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직 과열 상태는 아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사실 몰라요. 악셀 애들러 주니어 이분이 자주 나오는데 분석이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건 이분이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여러 지표 중에 하나죠. UTXO 수익과 손실 비율이 30일 단순 이동 평균이 대략 99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 이게 과열이 되고 유포리아 광란의 상승기가 되면 이게 200을 넘어가게 돼야 되는데 아직 9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려면 더 이제 강력한 상승 동력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뭘까요? 그게 유동성이 될 수도 있고 관세에 대한 일부 조금 합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약달러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큰 게 개최가 되죠. 거기에서 뭔가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기다려보면 알겠죠. 자, 미국의 텍사스 굉장히 큰 주죠. 여기 하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은 주지사만 사인을 하면 비트코인 쟁여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자 수가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있었고 심리가 투심이 개선이 됐다. 하지만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의 진입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 개인 투자자들만 좀 오던데 저는 이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알트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전 도파민 중독이라고 봐요. 뭐냐면 너무 급해요. 항상 뭔가 빠르게 부자 적은 돈으로 금방 10배, 20배, 50배, 100배 팍팍 튀길 수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 쇼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릴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틱톡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코인 투자자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가? 하락장 시작이네. 희망 고문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이제 11년, 12년 차입니다. 느린 듯 해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아주 바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어요. 이제 블랙록이 아니고요. 블랙스톤. 뭐 어쨌든 뭐 검은 돌들끼리인데요. 뭐 똑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인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이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모님들이 드는 펀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모, 개인들에게 모은다. 이제 소수의 기관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에게 모아서 이게 함부로 이제 환매가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말은 공모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모 펀드인데 공모 펀드는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게 좀 더 자유로워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모펀드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블랙스톤입니다. 1985년 뭐 미국 뉴욕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세계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됐건 뭐 누가 됐든 이제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샀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뉴스거리가 되지는 이제는 않는 것 같습니다. 블랙스톤이 얼마 정도 돈을 굴리냐? 우리 돈으로 1700조 원 정도를 굴립니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블랙스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최대 주주가 누구냐? 봤더니 1위는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 겸 회장입니다. 절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요. 2위가 뱅가드, 3위가 블랙록, 4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이튼 5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 월스트리트의 그 이제 전통 세력들이 다 짬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뱅가드에서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ETF 우리는 취급 안 한다. 그런 거 우리는 안 팔 것이다. 뭐 물론 이제 그 CEO가 지금 그만두셨지만 블랙록과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친구들은 갸가 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돈지간이에요. 그냥 거기 주주 그러니까 서로 다 이제 피가 다 섞여 있어요. 이제 돈이 서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샀다, 누가 뭐 팔았다, 나는 별로다, 나는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른 말 할 때가 실은 있어요. 과거에 거의 한 10여 년간 서로 항상 회방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직 실은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속이는 거죠. 대중들 너희들 이런 거 하지 마. 큰일 나. 나 비트코인 ETF 난 절대 안 팔아. 이거 위험한 거야. 10년 넘게 했잖아요. 사실은 JP 모건이나 뱅가드에서 코인은 사기다, 다단계다, 불법이다라고 하면요. 실은 물개박수를 칠 일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그 빅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뒤집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 다른 말,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말의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전에 뭐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도 뭐 이제 뭐 우리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좀 돌아섰죠. 다만 비트코인은 뭐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높지만 아직도 일부 초우량 알트코인들도 그냥 다 따라서 지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코인도 저는 지금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SEC 위원장 폴 애킨스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송 다 중단했고 뭐 도널드 트럼프 등등 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행 조치보다는 사전 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규제할 생각이다.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할 거고 코인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뭐 1억 5천, 6천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전에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무법지대였어요. 그래서 월가의 전통 금융, 블랙록, 시타델 이 친구들이 대놓고 해 먹었지 않습니까? 22년 테라루나 FTX도 뭐 이게 뭐 그런 무법지대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뭐 법이 없는데 이거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니죠. 법이 생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제 마음대로 막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법을 발의를 해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대놓고 무법 행위는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그럼 이제 뭐 가격이 항상 수직 상승하고 뭐 항상 상승장만 영원할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고요. 상승장 내에서도 수많은 폭락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유는 20가지, 30가지가 상시 대기 중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드렸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나놓고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와 지금 1억 5천? 1억 6천? 지금 하시듯이 나중에 분명히 알트코인도 이제 그들이 선택한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질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온다? 끝났다, 다단계다, 사기다, 하락장이다, 가스라이팅 그만해라.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자, 독일 정부가 뭐 작년에 그 뭐 독일 정부 포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조차도 사실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때 당시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어요. 비트코인 실제로 5만 개 팔았거든요. 무려 57,600달러에 거의 이제 49,800개니까 5만 개를 팔았어요. 4조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현재 4조 원이 아니고 7.5조 원이 됐을 거야. 거의 2배 가까이 됐겠지. 실은 이거 1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근데 100%가 올랐다? 지금 100% 뭐 거의 가까이 오른 거죠. 3.4조 원의 수입이 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합니까? 초우량 코인은요. 저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전문직이다. 뭐 심지어 대기업 웬만한 데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년 후 뭐 2030년까지 비교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죠. 구글, 아마존 좋은 회사가 맞는데 주가가 수십 배, 수백 배 여기서 더 오르겠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이 뭐 수백 배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죠. 전문직이다. 혹은 이제 뭐 전통산업, 대기업,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던 회사도요. 실은 5년 후, 10년 후 살아있을지부터 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빠르면 알트코인 현물 ETF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수도 있다. 일부 데드라인이 이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4분기 초, 한 10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굳이 이제 확률을 따지면 당연히 10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죠. 이더리움 ETF, 뭐 스테이킹을 허용하냐 마냐. 이거 아직 허용 안 됐잖아요. 이거 시간 좀 걸립니다. 코인 분류를 하려면, 법을 통과시키려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6월부터 이게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 블랙락도 아직 XRP 솔라나 신청 안 하고 있죠. 이거 뭐 또 블랙락이 뭐 XRP 우리는 ETF 신청 안 할 것이다. 뭐 이제 각자 믿음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 땡땡 코인 사 놓으시고 뭐 이게 조금만 이제 조정이 길어지면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올라요? 땡땡 코인 나 샀는데 혹시 이거 들고 계세요? 여기 희망 있는 거 맞을까요? 이게 저는 어떻게 저한테는 이제 들리냐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그 아직 연차가 얼마 안 됐다. 그럴 수 있는데 충분한 지식과 확신은 아직은 없다. 경험도 아직 없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번에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사실 이럴 때요. 조금 이제 지루하다 싶을 때는 투자를 이미 하셨다면 투자하는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이고 특 장점이 있으니까 투자를 지금 결정하셨지 않았을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모르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안 좋다고 보고요. 누가 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엘리트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는지, ETF 후보군 미국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당연히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유튜브 뭐 저나 동생이 하고 있는 이걸로 저는 전혀 충분하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최소한 구글 링, 네이버만 해도 정보가 실은 차고 넘치죠. 계속
공부를 하셔요. 공부하시면 뭐 이렇게 지금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지식 같은 것도 물론 뭐 도움이 되시면 좋겠지만 직접 찾아보는 것만 못합니다. 직접 구글이든 챗 GPT든 이제 뭐 네이버 이제 한글로 여쭤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저는 훨씬 믿음에 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내가 알고 확신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던 만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결국은입니다. 뭐 어쩌다 운 좋게 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야 쌀 때 패닉셀하고 떠나면서 도망쳐가 아니고요. 홀딩을 하시면서 그래야 추매가 돼요. 나 돈 없어 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떻게를 외칩니다. 그래야 비쌀 때 포모에서 B2 영끌이 아니라 조용히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전 이만하면 됐어요. 예전에 한번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하면서 탈출이 가능할 겁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계 대형 은행이죠. 2016년도부터 리플에 투자한 곳이 어디라고요? 스탠다드 차터드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트럼프 퇴임하기 전에 50만 달러, 거의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보니까 뭐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이 비트코인도 아니고 스트래터지 지분을 샀더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얘기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연금펀드, 스위스 중앙은행, 한국도 나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한국의 투자공사도 비트코인 700개, 뭐 미국의 주정부 1000개 이렇게 샀기 때문에 직접 샀다기보다는 지금 스트래터지 주식을 사서 간접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를 것이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식을 샀다는 것은 당연히 실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게 실은 아닙니다. 이제 비유를 하면 비트코인의 2배, 3배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그 2배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가격의 변동성이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게 실제로 불티나게 팔려 나가거든요. 특히 가격이 오를 때. 근데 스탠다드 차트도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일정 부분은 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나 2배 레버리지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신중하게. 그러니까 뭐 하셔도 저는 좀 그렇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비트코인 사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왜 이렇게 나는 크게 돈 벌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셔도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칼같이 익절이 되고 칼같이 손절이 가능하시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존버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단타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고요. 낮은 시가총액, 알트코인, 그러니까 낮은 알트코인, 작은 코인을 지금 사파를 하는 것과 실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타이밍을 잘 놓치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부지기수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나스닥에서도 3배 롱, 3배 숏 해서 그 레버리지 ETF 있거든요. 지수가 정신을 못 차리게 뭐 좀 방심하면 주식인데도 이제 3배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막 마이너스 80%, 90%도 실제로 갑니다. 왜 이런 걸 투자할까요? 저는 뭐 당연히 비트코인 수익률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니까 왠지 안 망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에 뭐 전시회 컨퍼런스 하면서 뭐 세계 나름 뭐 성공하신 분들, 뭐 자산가들, 투자자들을 실제로 많이 뭐 이렇게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자산가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의외요. 저는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세금 전문가세요. 세금에 대해서 난 고민한 적이 없다. 자산을 조금 더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봤더니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성공한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은 하나같이 위험 관리 전문가입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철저합니다. 근데 만약 이 반대는 뭘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실은 대박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를 생각을 뭐 안 하든지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는 이게 일반인과 프로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실력 있는 투자자는 최악을 고려를 합니다.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의 시나리오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전 이게 실력 있는 투자자라고 봅니다. 뭐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뭐 동전 던지기 수준이고 그거 어차피 못 맞히고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러면 저는 실력 있는 투자자라고 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레버리지, 선물 옵션, 뭐 알트 올인 이런 건요.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가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조금 뼈아픈 팩트일 수도 있어요. 코인만으로 대박을 노리시면 저는 한 98%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코인만으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성공 투자의 조건 첫 번째가 시드 머니가 많아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 투자도 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발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요. 시드가 많으면 못하러 코인 하냐? 그리고 이미 성공했으면 코인 투자를 왜 하겠냐? 그 위험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뭐 저는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영역에서 이미 인정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직장이건 자영업이건 그냥 뭘 하시든지 그러면서 시드 머니를 가장 손쉬운 게 B2거든요. 이거 안 해요. 저축을 거의 3년에서 4년, 5년 특히 이제 20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 돈 못 모으겠다. 못 모으겠다가 아니고 안 모으고 싶은 겁니다. 저축이 싫은 거예요. 절약이 싫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근데 열에 하나,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전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 70, 80, 심지어 뭐 90%까지 절약을 하는 친구들, 독종이죠. 이런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떡잎부터 달라요. 이게 그 성공 투자의 전 떡잎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요, 사업도 잘 하시고 직장 생활도 잘 하셨던 분들이 투자에서도 성공을 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았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운명론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독한 현실주의자죠. 현실을 이제 막 그 상상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치는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저는 지독한 현실주의자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꾸준히 오래 못한다? 이게 제가 발견했던 2%와 성공하는 2%와 일반인 98%의 차이였어요. 뭘 하나 해도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5년 한다? 그분은 2%예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막 굴려가지고 금방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정고점 뭐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서 거의 99%가 수익을 보고 있다더라. 코리니 분이 혹시 계신다면 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뭐 소위 말한 뭐 전문가 분들에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현란한 뭐 기술, 뭐 전략 이런 것을 뭐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드 머니, 지식,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들으세요.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10만 달러가 20만 달러, 30달러 내가 지금 2배 먹자고 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나는 최소 5배, 10배, 20배를 먹어야 되니까 알트 비중을 늘립니다. 근데 여기에 꼭 따라오는 게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대부분 이제 상승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들어오면 더 여기에 이제 단위가 다른 큰 돈을 투입을 하죠. 그래도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꼭 큰 손실을 보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비트코인만 해야지라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사이클을 몇 번을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겪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다 이제 절제를 하고 탐욕을 이렇게 절제하고 공부를 하면서 수익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코인 투자가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드머니, 지식과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트코인만 하시고요. 그냥 자기 일을 잘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뭐 물론 제가 전부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자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걸 굳이 뭐 코인 만 하겠다. 코인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알트코인 비중이 높다면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하셨다. 탐욕을 극도로 경계하십시오. 저는 이게 제 경험상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탐욕이 높다. 글로 책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당연히 천지차이입니다.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뜨거 했던 그 경험입니다. 비트코인이 좁은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조만간 큰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가격 폭발 전에 에너지가 얼마나 지금 쌓여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친구 얘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겠죠. 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차트를 업비트에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24년 3월달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경축했죠. 근데 웬걸? 이때가 로컬 탑이었죠. 무려 3월부터 11월 초까지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물론 바운스 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꼭지에서 계속 또 물리고 또 밑에서 또 팔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7에서 8개월 정도가 조정을 받다 보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대부분의 그 숙제가 덜 되신 분들, 연차가 지식이 경험이 덜한 분들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로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나름 뭐 일종의 미니 하락장일 수도 있겠죠. 이제 하락장보다는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24년 8월 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이게 로컬 버튼,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랠리가 나왔죠. 불과 2달 만에 비트코인이 2배가 훌쩍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24년 10월 말에 알트코인을 꾸준히 샀었거든요. 정말 찝찝했습니다. 정말 찝찝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정말 되는 거 맞아? 저 같은 사람도 사면서 이 찝찝함을,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찝찝해도 그냥 합니다. 나중에 팔 때는 그 반대가 돼야겠죠. 정말 팔기 싫을 때 그냥 팝니다. 자, 도지코인은 비트가 지금 2배 좀 넘게 오른 동안에 도지는 5배, 알고랜드 6배, XRP 7배, 헤데라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너지가 응축되고 또 응축됐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모였다가 한꺼번에 빵 하니 폭발을 했던 거죠. 최근에 이제 25년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달 이게 뭐 나름 또 미니 하락장, 하락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4년도보다는 좀 더 짧죠. 하지만 뭐 지루했던 것은 뭐 그렇죠. 지루하셨었죠. 비트코인이 하지만 이제 4월 초 바닥을 찍고 현재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로컬 바닥 대비해서 40% 정도 반등을 했죠. 1000대를 받고 있고 뭐 쓰레기라고 이제 그 취급을 잘 못 받았던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건 이제 도지코인이죠. 이더리움은 4월 초 바닥 대비해서 70%가 이미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40%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도지코인도 바닥 대비해서 60%가 이미 올랐습니다. 수이라고 하는 코인은 이제 단기 바닥 대비해서 108% 이미 상승했죠. 저 같은 경우는 수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오른 고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고평가는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뭐 굳이 사고 싶진 않고요. 폴리곤이라고 하는 코인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금 오른 것 같지만 퍼센티지로 하면 바닥 대비해서 43%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좀 더 보실까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약
이제 단기 바닥 대비해서 32%, 도지코인보다 시바이누의 관심이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단기 바닥 대비해서 대략 43%, 대략 40%에서 50% 정도 4월 초 대비해서 이미 반등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금 사신다라고 하면요, 이제 바닥 대비해서 조금 덜 올랐다 중에서 그들의 코인들 위주로, ETF 후보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최소 미니 랠리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가장 큰 랠리의 이유는 저는 유동성이 이미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특히 알트코인은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뭐 BTR 진짜 뭐 이제 자녀들 물려주시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5년 10년 묵히면 된다 쳐도요. 알트코인의 이 변동성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환희에 적절히 익절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가 꼭진지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라고 이제 본인께서 생각을 만약 하시면요. 지식, 확신, 경험, 시드머니를 쌓는 게 당연히 최우선순위입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라고 보고 이렇게 쌓인 부는 오래갑니다. 운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환희에 매도한다? 이걸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 플래닝을 좀 짜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환희에 판다는 게 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경험을 쌓았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공포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데 탐욕이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탐욕을 절제한다? 이거는 매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다음 주죠. 뭐 큰 컨퍼런스 또 뭔가 발표를 아마 할 겁니다. 뭐 유동성 이미 증가하고 있고요. FTX 뭐 한 7조 원 나눠준다고 하고 또 가격 차트로 봤을 때도 뭐 이미 이제 단기 바닥은 찍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